생쥐와 인간은 스타인백이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직접 일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이에요. 제목은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스의 시고 생쥐와 인간의 가장 잘 짜인 계획도 종종 어긋나고에서 따왔죠. 1937년 출판된 이 소설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같은 해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각색되어 비평가상을 받았어요. 짧지만 강렬한 이 작품은 대공황 시대의 절망과 인간의 존엄성, 우정과 희생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읽히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시적인 문체, 연극적 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연민이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살리나스 강 근처 산맥의 기슭에 있는 작은 웅덩이 옆이에요.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이곳은 평화로운 자연의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죠. 버드나무 가지들이 물가에 늘어져 있고 도마뱀들이 바위 위를 기어다니며 토끼들이 풀밭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이 고요한 풍경 속으로 두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작고 재빠르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예요.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거대한 체구의 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큰 남자는 앞 사람의 모든 동작을 따라 하듯 똑같이 걷고 있어요. 둘 다 낡은 청바지에 청재킷을 입고 있고 검은 중절모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남자가 물가에 멈춰 서자 큰 남자도 그대로 멈춰요. 레니, 작은 남자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물 마실 거면 얼굴 받고 마시지 마. 그러다 배탈 나. 큰 남자는 무릎을 꿇고 웅덩이에 얼굴을 받고 개처럼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작은 남자는 짜증스럽게 모자를 벗고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레니, 그가 더 날카롭게 외쳐요. 그만 마셔. 병 걸려. 레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미소 짓습니다. 맛있어, 조지지. 조지는 한숨을 쉬며 배낭을 내려놓아요. 물이 그렇게 맛있으면 배탈 나도 좋다는 거야? 어젯밤 그 나쁜 물 마시고 어땠는지 벌써 잊었어. 배가 아팠어요. 조지, 레니가 순진하게 대답합니다. 조지는 자신의 배낭을 풀면서 불평을 시작해요. 이런 젠장, 버스 기사가 거짓말했어.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걸으면 된다고 했잖아. 조금이라니 4마일은 걸은 것 같은데. 저 버스 기사 자식은 우리를 일부러 내려놓은 거야. 아마 발품을 팔고 싶지 않았나 봐. 레니는 조지를 쳐다보지만 대답하지 않아요. 그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합니다. 조지가 레니를 날카롭게 쳐다봐요. 레니, 뭐 찾는 거야? 포켓에 또 뭐 넣은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조지. 정말로요. 그럼 그 손 좀 이리 내밀어봐. 레니는 손을 내밀지만 주먹을 꼭 쥐고 있어요. 못이 없다니까요. 레니, 손 펴봐. 뭐 들었어? 레니는 어쩔 수 없이 손을 펴요. 그의 손바닥에는 죽은 생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조지가 버럭 소리를 질러요. 생쥐라고. 또 죽은 생쥐야. 레니, 왜 죽은 생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야? 그냥 쓰다듬고 싶었어요, 조지.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나쁜 짓은 아니지만 죽은 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돼. 이리 주줘. 레니는 생쥐를 꼭 쥐고 있어요. 제발요, 조지. 그냥 쓰다듬고만 있을게요. 안 돼. 이리 내놔. 조지가 손을 뻗자 레니는 마지못해 생쥐를 건넵니다. 조지는 그것을 강 건너편으로 던져버려요. 이제 됐어.
더 이상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마. 레니는 울먹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세요, 조지? 그 생쥐는 이미 죽었잖아요. 제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길에서 주운 거예요. 알아.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거. 하지만 넌 항상 그래. 쓰다듬다가 너무 세게 누르는 거야. 생쥐든 뭐든 금방 죽어버리잖아. 내 이모가 줬던 생쥐들도 다 그렇게 됐잖아. 그건 너무 작았어요. 레니가 변명해요. 좀 더 크고 튼튼한 걸 쓰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지는 레니를 보며 한숨을 쉬어요. 이 거대한 남자는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조지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앉아요. 레니, 이리 와서 앉아. 레니는 조지 옆에 와서 앉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조지가 말을 꺼내죠. 우리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해. 새 농장에서 일하려면 20km는 더 걸어야 돼. 왜 그 버스는 우리를 농장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레니가 물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내일 농장 사장을 만나게 될 거야. 레니, 잘 들어. 내일 사장님을 만나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왜요? 왜냐고. 넌 입만 열면 실수를 하잖아. 위드에서도 그랬고. 위드에서 우리가 왜 쫓겨났는지 기억해. 레니는 고개를 숙여요. 그 여자 드레스를 만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그래, 알아. 하지만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고, 넌 겁에 질려서 놓아주지 않았잖아. 사람들이 널 강간범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도망쳐야 했고, 관계수로에 하루 종일 숨어 있어야 했지. 제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조지. 미안해요. 조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나도 알아, 레니.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힘 조절을 못하는 거지. 어쨌든 내일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어? 알았어요, 조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레니가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어요.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레니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해요. 조지, 우리 농장 이야기 좀 해줘요. 토끼들 키울 거라는 그 이야기요. 조지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지만 곧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레니는 언제나 듣고 싶어 하죠. 좋아, 다시 한번 말해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야.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어. 농장에서 농장으로 떠돌아다니면서 한 달치 월급을 모으면 술집에서 다 써버리고 다시 떠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레니가 끼어들어요. 맞아, 우리는 달라.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잖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 우리 농장 말이죠. 레니가 신나서 말해요. 그래, 우리만의 작은 농장.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해.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돼지를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울 거야. 그리고 정원에는 토끼요, 레니가 열정적으로 외쳐요. 제가 토끼들을 돌볼 거예요. 알팔파를 먹이고 털을 쓰다듬어 주고요. 부드러운 털을 가진 토끼들이요. 맞아, 레니. 내가 토끼들을 돌볼 거야.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토끼들을 돌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 레니는 진지한 표정이 돼요.
제가 나쁜 짓 안 할게요. 조지. 정말로요. 전 토끼들을 돌보고 싶어요.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불을 피워요. 그들은 통조림 콩을 데워 먹고 담요를 깔고 잠자리에 들어요. 레니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조지, 제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쁜 짓을 하면 여기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웅덩이로요. 숲 속에 숨어 있으라고요. 아, 그래.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말이야. 하지만 문제 생기게 하지 마. 이제차. 알았어요, 조지. 잘 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출발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길을 걸어가면서 조지는 계속해서 레니에게 주의를 줍니다. 농장 주인을 만나면 내가 말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요, 조지. 내가 멍청해 보이면 우리를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제가 멍청한 거 아니에요, 조지지. 알아.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있어. 그들은 마침내 농장에 도착해요. 깨끗하게 칠해진 흰색 건물들이 보이고 마당에는 다른 일꾼들이 보여요. 그들은 사무실로 가서 농장 주인을 만납니다. 농장 주인은 작고 통통한 남자예요. 그는 안경을 쓰고 있고 친절해 보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죠. 너희가 새 일꾼들이구나. 소개소에서 온 종이를 봤어. 이름이 뭐지? 제 이름은 조지 밀튼이고요. 이 친구는 레니 스몰이에요. 조지가 대답해요. 농장 주인은 레니를 쳐다봐요. 왜 걔는 말이 없지? 벙어리야? 아니요. 그냥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조지가 재빨리 대답합니다. 그래? 일은 잘하나? 네, 엄청 힘이 세요. 보리포대를 혼자서도 척척 들어요. 농장 주인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에요. 너희 둘이 함께 다니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경우는 드물어. 자네가 그의 임금을 받아가는 건 아니겠지. 조지는 화가 나지만 참아요. 물론 아니에요. 우린 사촌이에요. 레니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레니를 돌봐달라고요. 농장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좋아. 내일 아침부터 일 시작해. 월급은 한 달에 $50야. 오늘은 쉬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먹으면 돼. 두 사람은 숙소로 배정받아요. 숙소는 긴 건물인데 벽을 따라 침대들이 놓여 있고 각 침대 옆에는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늙은 청소부를 만나요. 캔디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한쪽 손이 없고 늙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녀요. 처음 오셨구만요. 캔디가 친절하게 말해요. 여기는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주인은 좋은 사람이고 음식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조지가 대답하면서 주위를 둘러봐요. 침대에는 작은 벌레 박멸깡통이 놓여 있어요. 여기 벌레가 많나요? 아니요. 그건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전에 일하던 친구가 깨끗한 걸 좋아했거든요. 곧 다른 일꾼들이 나타나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커리라는 남자인데 그는 농장 주인의 아들이에요. 작은 키에 권투 선수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고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레니를 보자마자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너 새로 온 일꾼이구나. 커리가 레니에게 말을 걸어요. 덩치가 크네. 레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지를 쳐다봐요. 커리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벙어리야?
조지가 끼어들어요. 그냥 말이 별로 없어요. 내가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커리가 조지에게 쏘아붙여요. 하지만 그는 곧 나가버립니다. 캔디가 설명해 주죠. 커리는 덩치 큰 사람들을 싫어해요. 자기가 작은 게 콤플렉스거든요. 권투를 좀 했대요. 항상 큰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조지가 걱정스럽게 말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더 많은 일꾼들을 만나요. 슬림이라는 남자는 농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키가 크고 우아하며 말이 적지만 말하면 모두가 듣는 사람이죠. 그의 개가 최근에 새끼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9마리나 낳았어요. 슬림이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몇 마리는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레니의 눈이 반짝여요. 새끼 강아지요? 그래, 귀여운 것들이지. 슬림이 미소 지어요. 하나 갖고 싶어. 레니는 조지를 간절하게 쳐다봐요. 조지는 한숨을 쉬어요. 강아지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레니? 네, 정말 잘 돌볼 거예요. 쓰다듬지도 않을게요. 아니, 조금만 쓰다듬을게요.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 그럼 하나 가져도 돼요. 조지가 슬림에게 말해요. 칼슨이라는 또 다른 일꾼이 식당으로 들어와요. 그는 캔디의 늙은 개를 보고 얼굴을 찌푸려요. 저게 냄새가 너무 심해.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고. 캔디, 저 개를 죽이는 게 나아. 내가 총으로 쏴줄게. 아프지도 않아. 캔디는 불편해해요. 아직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지냈어요. 하지만 걔도 고통스러워해. 늙어서 거의 못 걷잖아. 게다가 슬림의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새 강아지를 가질 수도 있고. 캔디는 자신의 개를 쳐다봐요. 그 개는 정말 늙고 병들어 보여요. 눈이 흐리고 걸을 때마다 힘들어해요. 그래도 슬림이 부드럽게 말해요. 캔디, 칼슨 말이 맞아요. 그 개는 고통스러워해요. 내 강아지 중에서 좋은 걸로 하나 주겠어요. 캔디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못하겠어요. 칼슨은 개를 데리고 나가요. 잠시 후 총소리가 들려요. 캔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요.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를 잃은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일꾼들은 카드 게임을 해요. 조지도 참여하지만 레니는 새 강아지와 함께 있어요. 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행복해해요. 캔디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조지와 레니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레니가 묻죠. 조지, 우리 농장 이야기 다시 해줘요. 조지는 처음에는 귀찮아하지만 결국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는 작은 농장을 살 거야. 몇 에이커 안 되는 곳이면 돼.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닭들 그리고 토끼들이요. 레니가 끼어들어요. 캔디가 침대에서 일어나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실례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어서요. 진짜로 농장을 사려고 하시는 건가요? 조지는 경계해요. 그냥 꿈이에요. 모두가 가진 꿈이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캔디가 간절하게 물어요. 600달러 정도요. 우리는 지금 300달러 정도 모았어요. 한 달만 더 일하면 될 거예요. 캔디는 흥분해요. 저도 돈이 있어요. 손을 다쳐서 보상금으로 350달러를 받았거든요. 제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도 늙었고
한쪽 손밖에 없어서 곧 쫓겨날지도 몰라요. 제가 돈을 보태면 우리는 곧 농장을 살 수 있어요. 조지는 놀라요. 갑자기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350달러요. 네. 그리고 제가 요리도 할 수 있고 정원도 가꿀 수 있어요. 많이 먹지도 않아요. 세 사람은 조용히 계획을 세워요. 한 달만 더 일하면 돈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농장을 사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며칠이 지나고 일은 순조롭게 진행돼요. 레니는 엄청난 힘으로 일을 해내고 조지는 그를 잘 돌봐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커리의 아내가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커리의 아내는 젊고 예쁜 여자예요. 그녀는 항상 화장을 하고 빨간 드레스를 입어요.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이미 외로워 보여요. 그녀는 자주 숙소에 와서 남편을 찾는 척하면서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커리 못 봤어요? 그녀가 문 앞에서 물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유혹적이에요. 조지는 냉정하게 대답해요. 못 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들어와요. 레니를 보고 미소 지어요. 너는 새로 온 사람이구나. 덩치가 크네. 레니는 그녀를 빤히 쳐다봐요. 조지가 레니의 팔을 잡아당겨요. 우리는 일하러 가야 해요. 그녀가 나간 후 조지는 레니에게 경고해요. 저 여자 조심해. 말 한마디만 잘못 걸어도 문제가 생겨. 예쁘네요. 레니가 순진하게 말해요. 그게 문제야. 저 여자는 감옥이야. 저 여자랑 엮이면 우리는 끝장이야. 저 여자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알았어요, 조지. 하지만 며칠 후 또 문제가 생겨요. 숙소에서 일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커리가 들어와요. 그는 아내를 찾고 있어요. 내 아내 못 봤어? 못 봤어요. 캔디가 대답해요. 커리는 화가 나요. 그는 레니가 침대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봐요. 너 뭐가 그렇게 웃겨? 레니는 그냥 농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커리는 이것을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대답해, 덩치 큰 놈아. 조지가 끼어들어요. 그냥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닥쳐. 내가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커리가 레니에게 다가가요. 일어서 봐. 레니는 무서워해요. 조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조지. 일어서라니까. 커리가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레니를 때려요. 레니는 맞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커리는 계속해서 레니의 얼굴을 때려요. 피가 나기 시작해요. 레니, 조지가 외쳐요. 덤벼, 가만히 있지 마. 하지만 레니는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해요. 커리는 계속 때려요. 그러다가 레니의 코가 부러져요. 피가 흘러내려요. 레니, 조지가 다시 외쳐요. 잡아. 레니는 반사적으로 다음에 날아오는 주먹을 잡아요. 커리의 주먹을 꽉 쥐는 거죠. 커리는 놀라서 발버둥을 쳐요. 놔. 하지만 레니는 무서워서 더 세게 쥐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커리가 비명을 질러요. 손이. 놔줘, 레니. 조지가 외쳐요. 놔줘. 하지만 레니는 놔주지 못해요. 그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슬림과 칼슨이 달려와서 레니를 떼어내요. 커리의 손은 완전히 으스러져 있어요.
슬림이 커리에게 날카롭게 말해요. 내가 먼저 시작했어. 만약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모두가 너를 비웃을 거야. 덩치 큰 사람한테 혼난 거라고. 그냥 기계에 손을 다쳤다고 말해. 커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는 병원으로 가요. 레니는 울면서 조지에게 말해요.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제가 토끼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조지는 안도해요. 아니야, 레니. 내가 잘한 거야.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조지는 걱정이 돼요. 이것은 위험한 신호예요. 레니는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며칠 후 모두가 토요일 밤에 마을로 나가요. 하지만 레니, 캔디, 그리고 크룩스라는 흑인 마국 간지기는 남아 있어요. 크룩스는 등이 굽은 늙은 흑인이에요. 그는 다른 일꾼들과 떨어진 마국간에서 혼자 살아요. 레니는 자기 강아지를 보러 마국간에 가요. 크룩스의 방을 지나가는데 크룩스가 말을 걸어요. 뭐 하러 가? 강아지 보러요. 그래, 슬림이 너한테 준 거지. 들어와서 잠깐 앉아. 레니는 들어가요. 크룩스의 방은 작지만 정돈되어 있어요. 책들이 있고 안경도 있어요. 크룩스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꾼들과 함께 있을 수 없쇼. 너희들은 항상 둘이 다니더구나, 크룩스가 말해요. 그게 이상해. 나는 평생 혼자였어. 백인들이랑 함께 있을 수 없거든. 레니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그냥 웃어요. 조지랑 저는 친구예요. 우리는 농장을 살 거예요. 농장, 크룩스가 비웃어요. 모두가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아무도 농장을 사지 못해. 그냥 꿈일 뿐이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는 돈을 모으고 있어요. 곧 농장을 살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토끼를 돌볼 거예요. 크룩스는 레니를 시험하려고 해요. 만약 조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그가 다치거나 죽으면? 레니는 무서워해요. 조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는 항상 돌아와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는 혼자서 어떻게 할 거야? 레니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조지는 괜찮아요. 크룩스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깨달아요. 미안해. 그냥 이야기였어. 조지는 괜찮을 거야. 이때 캔디가 들어와요. 그도 외로워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는 레니와 크룩스와 함께 앉아서 농장에 대해 이야기해요. 우리는 정말로 농장을 살 거예요. 캔디가 자랑스럽게 말해요. 한 달만 더 일하면 돈이 모여요. 크룩스는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캔디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자 조금씩 믿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도 함께 갈래요? 캔디가 제안해요. 우리는 일손이 필요해요. 크룩스는 감동받아요. 오랫동안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흑인도 괜찮아요? 물론이죠. 레니가 순진하게 말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커리의 아내가 나타나요. 그녀는 마을에 가지 않고 남았어요. 여기 다들 모여 있네요.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캔디가 경계하면서 대답해요. 그냥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난 외로워요. 그녀가 불평해요. 남편은 술집에 가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은 가야 해요.
크룩스가 말해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화가 나요. 너는 나한테 명령할 수 없어. 너는 그냥 흑인일 뿐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를 목매달 수 있어. 크룩스는 움츠러들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를 알아요. 흑인으로서 그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캔디가 그녀에게 말해요. 우리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만의 농장요. 그녀는 비웃어요. 농장, 또 그 이야기야. 나도 예전에는 꿈이 있었어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죠. 한 남자가 나를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커리와 결혼했죠. 하지만 이것도 덫이에요. 난 갇혀 있어요. 레니는 그녀를 빤히 쳐다봐요. 머리가 예뻐요. 부드러워 보여요. 그녀는 웃어요. 만져보고 싶어. 그녀는 레니에게 다가가요. 여기 만져봐. 레니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요. 그는 행복해해요. 부드러워요. 하지만 곧 조지와 다른 일꾼들이 돌아와요. 그녀는 급히 나가요. 조지는 화가 나요. 레니, 내가 뭐라고 했어? 저 여자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잖아. 미안해요, 조지. 그냥 머리를 만져봤을 뿐이에요. 그것도 안 돼. 저 여자는 문제야. 우리가 한 달만 더 버티면 농장을 살 수 있어. 그때까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마. 다음 날은 일요일이에요. 대부분의 일꾼들이 말굽 던지기, 게임을 하러 나가요. 레니는 마굿간에 혼자 있어요. 그는 자기 강아지와 놀고 있어요. 하지만 강아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레니는 강아지를 흔들어 봐요. 일어나, 일어나. 하지만 강아지는 죽었어요. 레니가 너무 세게 쓰다듬어서 목을 부러뜨린 거예요. 레니는 패닉에 빠져요. 안 돼, 안 돼. 나쁜 짓을 했어. 조지가 화낼 거야. 토끼를 돌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는 강아지를 건초 더미에 숨겨요. 하지만 다시 꺼내요. 울면서 강아지를 쓰다듬어요. 왜 죽었어? 작았잖아. 내가 나를 물었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 세게 한 거야. 이때 커리의 아내가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밖에 있어서 그녀는 외로워요. 뭐 하는 거예요? 레니는 강아지를 숨기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세요. 하지만 그녀는 다가와요. 뭘 숨기고 있어? 아, 강아지네. 죽었어? 제가 죽인 거예요. 레니가 울먹여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녀는 동정심을 느껴요. 괜찮아요. 그냥 강아지일 뿐이에요. 다른 걸 얻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조지가 화낼 거예요. 토끼를 돌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토끼. 그녀가 웃어요. 또 그 농장 이야기예요. 모두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레니는 화가 나요. 진짜예요. 우리는 농장을 살 거예요. 그녀는 레니 옆에 앉아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나도 꿈이 있었어요. 영화 배우가 되는 거요. 나는 예뻤어요.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졌죠. 한 남자는 나를 할리우드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 엄마가 편지를 숨겼어요. 그래서 나는 커리와 결혼했죠. 하지만 그는 나쁜 남자예요.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레니는 듣고 있지 않아요. 그는 농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부드러운 것을 만지는 걸 좋아해요. 머리카락이나 벨벳 같은 거요.
나도 머리카락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녀가 말해요. 여기 내 머리 만져봐. 부드러워요. 레니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진짜 부드러워요. 좀 더 쓰다듬어봐. 그녀가 말해요. 레니는 더 세게 쓰다듬기 시작해요.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엉켜요. 그녀는 놀라서 말해요. 그만해요. 머리가 흐트러져요. 하지만 레니는 놓지 않아요. 그는 머리카락을 계속 쓰다듬고 싶어 해요. 그녀는 화가 나서 몸을 움직여요. 놔요. 아파요. 레니는 겁이 나요. 위드에서처럼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기억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세요. 조지가 화낼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고 해요. 레니는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요. 조용히 해요. 제발요. 그녀는 발버둥을 쳐요. 레니는 무서워서 더 세게 잡아요. 조용히 하세요. 나쁜 짓을 하게 하지 마세요. 그는 그녀를 흔들어요.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입을 막아요. 그녀의 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요. 갑자기 그녀는 움직이지 않아요. 레니는 그녀를 놓아요. 일어나세요. 레니가 말해요.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죽었어요. 목이 부러진 거예요. 레니는 이것을 깨닫고 패닉에 빠져요. 안 돼, 안 돼. 나쁜 짓을 했어.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그는 그녀를 건초로 덮어요. 그리고 조지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웅덩이로 가라. 숲 속에 숨어 있어라. 레니는 서둘러 마구간을 나가요. 그는 언덕을 넘어 강가로 달려가요. 처음 왔던 그 웅덩이로요. 1시간쯤 후에 캔디가 마구간으로 레니를 찾으러 와요. 그는 건초 더미에서 여자의 몸을 발견해요. 그는 급히 조지를 찾으러 가요. 조지는 말굽 게임을 보고 있어요. 캔디가 그를 조용히 부르죠. 조지, 마구간으로 와봐요. 빨리요. 조지는 불안해요. 레니가 뭘 했어? 그들이 마구간에 도착하자 조지는 여자의 시체를 봐요. 그는 무릎이 꺾여요. 오, 레니. 레니. 캔디가 물어요. 어떻게 된 거죠? 조지는 여자의 목을 봐요. 레니가 한 거야. 부드러운 걸 만지다가 그녀가 비명을 질렀을 거고 레니는 겁이 나서 자기 힘을 몰라. 우리 어떻게 해요? 캔디가 물어요. 농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지는 슬픈 눈빛으로 캔디를 봐요. 우리 농장은 끝났어. 이제 없어. 캔디는 이해해요. 꿈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하지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나는 레니를 찾아야 해. 조지는 슬림을 찾아가요. 슬림은 상황을 재빨리 이해해요. 레니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알아요. 그한테 말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라고. 가서 찾아야 해. 커리가 알기 전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캔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고 커리가 마구간으로 달려와요. 그는 아내의 시체를 보고 미쳐버려요. 누가 한 거야? 그 큰 놈이야? 내가 그 자식을 죽일 거야. 총을 가져와. 슬림이 진정시키려고 해요. 커리, 진정해. 경찰에 알려야 해. 안 돼, 커리가 외쳐요.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그 자식을 목매달 거야. 남자들은 총을 들고 렌니를 찾기 위해 나가요. 조지도 함께 가요. 슬림이 조지에게 조용히 말해요. 내가 먼저 찾는 게 나을 거야. 커리가 찾으면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조지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는 칼슨의 루거 권총을 몰래 가져와요. 강가의 웅덩이에서 레니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무서워하고 있어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이모 클라라가 나타나요. 레니, 넌 항상 문제를 일으켜. 조지는 너 때문에 고생해. 미안해요. 이모 레니가 울어요. 저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거대한 토끼가 나타나요. 토끼가 말해요. 넌 토끼를 돌볼 자격이 없어. 넌 나쁜 짓만 해. 아니에요. 저는 토끼를 돌볼 수 있어요. 조지가 그러라고 했어요. 이때 조지가 나타나요. 레니는 안도해요. 조지,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또 나쁜 짓을 했어요. 조지는 조용히 레니 옆에 앉아요.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해요. 괜찮아, 레니. 화났어요? 레니가 불안하게 물어요. 아니, 화내지 않아. 우리 농장 이야기 해줘요, 조지. 토끼들 이야기요. 조지는 모자를 벗어요. 저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조지는 권총을 꺼내요. 레니는 강을 바라보고 있어요. 농장 이야기 해줘요, 조지. 조지의 목소리는 떨려요. 우리는 작은 농장을 살 거야. 몇 에이커 되는 곳이면 돼. 우리가 주인이 될 거고. 그리고 토끼요, 레니가 행복하게 말해요. 제가 돌볼 거죠. 그래, 내가 토끼들을 돌볼 거야. 알팔파를 먹이고 털을 쓰다듬어 주고. 빨강이랑 파랑이랑 초록색 토끼들이요. 그래, 모든 색깔의 토끼들이 있을 거야. 조지는 권총을 레니의 뒤통수에 겨눠요. 그의 손이 떨려요. 레니는 계속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죠.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래, 레니. 우리는 서로가 있어. 지금 하는 거예요. 조지. 지금 우리 농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 레니. 조지는 방아쇠를 당겨요. 총소리가 울려요. 레니는 강물 속으로 쓰러져요. 남자들이 도착해요. 그들은 레니의 시체를 봐요. 커리가 만족스러워해요. 잘했어. 그 자식이 받아야 할 대가야. 슬림은 조지가 무너지는 것을 봐요. 그는 조지의 어깨에 손을 얹어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어. 그래요, 조지가 텅 빈 목소리로 말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슬림이 조지를 이끌어요. 가자. 술 한 잔 사줄게. 두 사람은 웅덩이를 떠나요. 다른 남자들은 레니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남아요. 캔디도 남아 있어요. 그는 레니를 내려다봐요. 그들의 꿈도 레니와 함께 죽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처음에 레니와 조지가 도착했을 때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물이 조용히 흘러가요. 하지만 이제 두 남자는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아요. 하나는 죽었고 다른 하나는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조지와 슬림이 마을로 걸어가는 동안 캔디는 혼자 숙소로 돌아가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농장의 꿈은 사라졌어요. 이제 그는 다시 혼자예요. 늙고 한 손밖에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들은 그를 해고할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농장의 다른 일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들에게 레니는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커리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슬픈 일이지만 대공황 시대에는 이런 비극이 드물지 않아요. 크룩스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앉아 있어요. 잠시 동안 그는 꿈을 꿨어요. 농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꿈을요. 하지만 그것도 끝났어요. 그는 다시 혼자예요. 흑인으로서 그는 항상 혼자일 거예요. 마을의 술집에서 조지는 술을 마셔요. 슬림이 옆에 앉아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조지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를 죽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잡이었어요. 커리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친구의 손에 죽는 것이 나았으니까요. 넌 다른 선택이 없었어. 슬림이 조용히 말해요. 조지는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그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레니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 농장 꿈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그 순간을요. 그날 밤 강가의 웅덩이는 다시 평화로워져요. 토끼들이 나와서 풀을 뜯어요. 도마뱀들이 바위 위를 기어다녀요. 자연은 계속 흘러가요. 인간의 비극 따위는 상관없이요. 생쥐와 인간의 가장 잘 짜인 계획도 종종 어긋난다고 했죠. 조지와 레니의 계획도 그랬어요. 그들은 작은 농장을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레니는 너무 순수했어요. 그는 부드러운 것을 사랑했고 토끼를 돌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의 힘은 너무 컸고 그의 마음은 너무 단순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조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레니를 돌봤고 보호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그들의 농장 꿈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 꿈은 아름다웠어요.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힘든 삶을 견딜 수 있었죠. 커리의 아내도 꿈이 있었어요. 영화 배우가 되는 꿈이요. 하지만 그녀의 꿈도 끝났어요. 그녀는 이름도 없이 죽었어요. 작품 내내 그녀는 커리의 아내로만 불렸어요. 그녀 자신의 정체성조차 없었던 거죠. 캔디도 꿈이 있었어요. 쓸모없는 노인이 되지 않는 꿈이요. 하지만 그의 꿈도 무너졌어요. 그는 다시 늙고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크룩스도 잠시 꿈을 꿨어요.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이요. 하지만 그 역시 불가능했어요. 1930년대 미국에서 흑인에게는 꿈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은 대공황 시대의 희생자들이에요. 그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힘이 없었어요. 사회는 그들을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꿈은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스타인백은 그들을 존엄하게 그려냈어요. 비록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인간답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레니의 순수함, 조지의 책임감, 캔디의 희망, 크룩스의 외로움, 커리 아내의 갈망.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이에요. 조지는 이제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다른 떠돌이 노동자들처럼 될 거예요. 농장에서 농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한 달치 월급을 받아 술집에서 다 쓰고 다시 떠나는 삶이요. 외롭고 의미 없는 삶이요.
하지만 잠시나마 그에게는 레니가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돌봤어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견딜만하게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정에 관한 것이에요. 조지와 레니의 우정은 특별했어요. 조지는 레니를 짐으로 여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레니를 돌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이 이야기는 또한 희생에 관한 것이에요. 조지는 레니를 죽였지만 그것은 사랑의 행위였어요. 그는 레니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린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꿈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미국 드림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흑인들, 여성들에게는 그 꿈이 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스타인백은 이 짧은 소설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을 포착했어요. 모든 캐릭터가 외로워요. 조지와 레니조차도 결국은 외로움을 피할 수 없었어요. 크룩스는 인종 때문에 외로워요. 커리의 아내는 성별 때문에 외로워요. 캔디는 나이 때문에 외로워요. 하지만 잠시나마 그들은 연결될 수 있었어요. 농장의 꿈을 통해서요. 그 꿈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속감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유에 대한 것이었어요. 존엄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생쥐와 인간은 비극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비극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취약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품위도 보여줘요. 레니의 순수함, 조지의 충성심, 슬림의 이해심.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요. 작품의 제목은 로버트 번스의 시에서 따온 거예요. 생쥐와 인간의 가장 잘 짜인 계획도 종종 어긋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운명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꾸는 것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조지와 레니의 농장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이 그들에게 준 희망과 의미는 실제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힘든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줬어요. 이 작품은 1937년에 출판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어요. 외로움, 꿈, 우정, 희생. 이런 주제들은 보편적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죠. 타인백의 간결하면서도 시적인 문체는 이 이야기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요.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요. 모든 문장이 의미가 있어요. 모든 장면이 목적이 있어요. 특히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풍경 묘사가 인상적이에요. 자연은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인간의 삶은 고통과 비극으로 가득해요. 이 대조가 작품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켜요. 레니라는 캐릭터는 정말 독특해요. 그는 지적장애가 있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악의가 없어요. 단지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의 비극은 사회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조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레니에 대한 헌신은 비범해요. 그는 더 쉬운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레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커리는 악당처럼 보이지만 그도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의 작은 키, 그의 불안정한 결혼.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공격성으로 표현해요. 그것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죠. 커리의 아내는 가장 슬픈 캐릭터 중 하나예요.
그녀는 이름도 없어요. 그녀는 단지 누군가의 소유물로만 존재해요. 그녀의 꿈은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캔디의 개 이야기는 레니의 운명을 암시해요. 늙고 쓸모없어진 개는 총에 맞아 죽어요. 마찬가지로 사회에 맞지 않는 레니도 죽어야 해요. 자비로운 총알로요. 슬림은 작품에서 지혜와 품위를 대표해요. 그는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는 조지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요. 조지에게 위로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작품은 연극으로도 각색되었고 여러 번 영화화되었어요. 1937년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었고 1939년, 1972년, 1982년, 1992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죠. 각 버전은 조금씩 다른 해석을 제공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동일해요. 스타인백의 다른 작품들처럼 생쥐와 인간은 사회 비판을 담고 있어요. 대공황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노동 착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작품은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한 것이에요. 사랑, 우정, 희망, 절망. 이런 감정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여전히 읽히는 거예요. 조지의 마지막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는 레니를 죽일 권리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스타인백은 이것을 단순한 도덕적 문제로 제시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줘요. 만약 조지가 레니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니는 린치를 당했을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이해받지 못하고 학대받았을 거예요. 조지의 선택은 최선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자비로운 선택이었어요. 이 작품을 읽고 나면 많은 질문들이 남아요.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꿈을 꾸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자비란 무엇일까요? 스타인백은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그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줘요. 이것이 위대한 문학이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생쥐와 인간은 짧은 작품이에요. 120페이지도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 존재의 의미, 사회의 불공정, 꿈의 힘과 한계. 모든 것이 이 작은 책 안에 있어요. 이 작품은 읽기 쉬워요. 문장이 간단하고 대화가 많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깊어요. 표면 아래에는 복잡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스타인백의 천재성이에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능력이요. 조지가 레니에게 농장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장면들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식이에요. 그들의 유대를 확인하는 의식이요. 그들의 희망을 재확인하는 의식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조지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는 그것이 이별의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요. 조지는 레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거예요. 행복한 환상 속에서 죽을 수 있게요. 레니는 결코 알지 못해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요. 그의 마지막 순간은 행복해요. 그는 조지와 함께 있고 농장에 대해 듣고 있고 토끼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지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자비예요. 작품의 마지막에서 슬림은 조지를 술집으로 데려가요. 가자. 술 한 잔 사줄게. 이 간단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줘요. 슬림은 이해해요. 조지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요. 그는 판단하지 않고 단지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다움이에요. 완벽한 해답은 없어요. 완벽한 선택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생쥐와 인간은 슬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품위를 보여주니까요. 레니의 순수함, 조지의 충성심, 슬림의 이해심.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인간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조지이고 레니예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꿈이 무너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외롭고 이해받고 싶어 해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투쟁, 우리의 꿈,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어요. 조지와 레니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꿈은 계속 살아 있어요.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요.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농장은 다시 한번 가능해져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꿈이 현실이 되지 않아도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니까요.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 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